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 일명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살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문제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뭐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당시 7세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법 완전 좋은 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례 또한 있는데 2022년 9월 30일 한문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둘을 상해한 끔찍한 교통사고인데 민식이법의 존재 덕분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9살 남자아이가 사망한 2022년 12월 5일 발생한 청담동 스쿨존 사고 가해자도 민식이법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이를 죽인 나쁜 사람들의 가중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일 것만 같은 이 법은 폐지해야 할 법 1순위로 항상 거론되는 걸까요? 이 법은 왜 이렇게 하나밖에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고의와 가시를 구분하는 원칙에 위배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식이법은 과실범도 고의범에 가까울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죄책인 특수상해보다도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상해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인데 위험운전 치상과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은 법정형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입니다. 형의 양정에 따라 장기가 긴 범죄는 무조건 더 무거운 것으로 취급하므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의상해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의로 어린이를 차로 칠 경우 그 처단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형벌간 비례적 원칙 위배인데 강효상, 홍철호 의원 등이 지적한 민식이법의 법리적 문제는 형벌간 비례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은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입니다. 과실범에게도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민식이법은 형벌간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행처벌, 폭행 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민식이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가행처벌, 가혹한 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률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임에도 치사분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유일한 법이 되었고, 이는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강간치사죄보다도 무거운 형량입니다. 또 본죄의 최대 형량으로 따져보면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형, 미성년자 약취 유증죄, 유인죄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상해죄, 일반 특수상해죄 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형, 일반 물건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형보다도 더 높으며 이외에도 아동성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유사합니다. 즉, 현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마구 때려서 전치 살주로 만든 사람이 과실로 어린이 상해 사고를 낸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아주 이상한 법인 셈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님도
가문셀TV 4679회 2020년 3월 22일 방송에서 저는 민식이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은 다른 사고에 비해서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으며 이 법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보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며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우려다. 즉, 고의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 혹은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슬크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럼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일까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자 어린이 측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로 벌어진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운전자의 무과실이 힘든 상황에서 고의적 범죄 행위보다도 과한 처벌이라는 점이 주로 경각심을 불러 자정작용을 누리지 않은 목적으로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형량 강화 만능주의가 드디어 도를 넘었다는 평입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같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스쿨존 바깥에서 교통규정을 무시하여 벌어진 사고보다 스쿨존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고가 더 법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의 경우 동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금고형 5년 이하의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민식이법의 경우 후자의 상황에서 징역형 3년 이상을 부영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판사가 정삼청작을 해도 인생의 징역형 빨간 줄까지 그어서 앞으로 중범죄 전과자로서 평생 사회적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사망이 아닌 부상의 전제로 한 조항도 징역 1년에서 15년에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뺑소니 범죄와 형량이 거의 같습니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내에서의 과실치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죄와 강간죄에 버금가며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심지어 철도 기관사가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내도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마디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보다도 형량이 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실 범죄에 대해 최대 형량인 무기징역으로 규정한 유일한 법이며 과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다른 고의 범죄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들의 태도 문제입니다. 전작 보호 대상인 어린이들이 법을 어기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인데 물론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를 잘 준수하는 어린이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초등학생의 최소 5명 중 1명은 아찔한 무단횡단과 차도보행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차도로 달려드는 어린 아이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고라니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차도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민식이법상 벌칙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들이 부주의하고 정치상대의 차량을 혼자 들이박는 등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법률 등을 위반했음에도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하여서 일부 차량들을 따라다니는 놀이까지 벌이는 판국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놀이로 잘못된 훈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보험 사기를 몰래 장래 희망으로 삼아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식 및 폐해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케이스에 포함되기까지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폐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시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지킬 걸 다 지켜도 어차피 치명적인 수준으로 처벌받을 거라면 막 나가자는 케이스까지 생길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입법 생산 과정 자체가 문제 여지가 있다. 일단
문제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입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입법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충분한 토의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지점입니다. 만약 TV 토론회가 없었어도 해당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TV 토론회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피해자 부모가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 사안의 긴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때문에 지나치게 국민 여론에 떠밀려 긴급하게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2020 헌마 460 결정을 통해 본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유형과 형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여부, 주요 표지 및 어린이의 존보 등을 살핌으로써 해당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 의무의 구체적 의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심판 대상 조항이 법 해석 적용 기간에 법 해석 적용 기간에 자의적 법 집행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아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첫 번째로는 반대로 강한 처벌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크존에서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운전자들의 감속과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의 생명권은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섭게 처벌하는 것은 공적 목적을 부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단계는 찬반 여부가 많이 갈리는 주제이고 매년 언급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주제로 선정하였고 반대적 입장, 찬성적 입장 모두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갈리지 않아 저에게 이런 토론 주제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